도진그룹 한도진 회장이 건강검진 후 우연히 들른 중앙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3,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손이 멈추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은 67살을 살면서 단 한 번 3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만들어주던 두부에서만 맛본 그 맛이었습니다. 급하게 가게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30살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박미선의 레시피로요. 한 회장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미선은 30년 전 자신이 임신시키고 버린 연인이었고 태어난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눈앞에 이 여성이 바로 자신의 딸이란 말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중앙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로 상인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채소 상자 소리, 생선 손질하는 칼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인사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죠.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두부가게 하나가 유난히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미선내 두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유리문 안쪽으로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연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콩을 불리고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30살의 나이지만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칼에 베인 자국과 뜨거운 물에 데인 흉터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가게를 지키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적어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큰 칼로 두부를 썰어내는 서연의 손놀림은 숙련된 장인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얀 두부가 일정한 두께로 잘려나가고 그 위로 서연의 땀방울이 떨어졌죠. 더운 여름도 아닌데 두부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간수를 넣고 저어주는 일, 무거운 두부틀을 옮기는 일 하나하나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었죠. 마이바흐라는 브랜드의 차였는데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법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7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했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죠. 한도진이었습니다. 한도진은 며칠 전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죠.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간 이식을 권유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받게 된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진은 묘하게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인 박미선이 생각났죠. 오늘 아침 일찍 잠에서 깬 한도진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요. 어디론가 가고 싶었는데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중앙시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박미선과 자주 오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평범한 과장이었고 미선은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차에서 내린 한도진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골목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미선의 가게가 있던 자리를 찾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선내 두부라는 간판이었습니다. 한도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직도 미선이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30년이나 지났는데요.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후회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한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뒷모습이 한도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큰 칼로 두부를 썰고 있는 모습이었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한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서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시장을 찾는 정장 차림의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더구나 그렇게 뚫어져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서연은 더위 때문에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덥다는 생각에 무심코 머리를 뒤로 넘겼죠. 평소에 묶어두던 머리가 흘러내려서 다시 정돈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목덜미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5cm 정도 길이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화상 흉터였죠. 한도진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임신한 미선이 전화로 말했던 그날, 도진아, 아기가 생겼어. 하지만 한도진은 그 전화를 받고도 도망쳤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맞선이 잡혀 있었고 승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몇 년 후 우연히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딸을 낳았고 혼자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한도진은 그때 아이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진은 기억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선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을요. 그 사진 속 아기의 목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편지에 이렇게 썼었죠. 우리 아기가 실수로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흉터가 남을 것 같아요. 도진 씨를 닮아서 예쁜데 흉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 편지를 받고도 한도진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의 목덜미 흉터가 그때 그 아기의 흉터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일까요? 30년 만에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도진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 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익숙한 말투였죠. 하지만 한도진에게는 그 목소리가 미선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톤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했거든요. 두부 한 모 주세요. 한도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은 이상하다는 듯 한도진을 한 번 더 쳐다봤지만 곧 두부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비닐에 두부를 담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3,000원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도진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지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서연이 재빨리 받아내며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7,000원 거슬러 드립니다. 한도진은 거스름 돈을 받으며 서연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도진은 두부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내내 고개를 돌려 가게를 바라봤죠. 서연은 다시 두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지만
한도진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차에 타고 나서도 한도진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 가게 주인 신상 정보 알아봐. 이름부터.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진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게 주인의 이름은 이서연이고 30살이며 강남고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박미선으로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한도진은 그 보고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한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맨 안쪽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미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목에는 한도진이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한도진은 당시 과장이었고 미선은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미선의 글씨가 그대로였습니다. 도진 씨, 오늘도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만든 두부찌개 드셨나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소박한 내용이었지만 한도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버렸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한도진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점퍼를 걸쳤죠. 비서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분주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호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네 두부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두부를 사가는 중이었죠. 서연아, 오늘 두부 참 곱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미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서 한도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며칠 전에 왔던 손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드실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하면요. 한도진의 대답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한도진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 들었죠. 서연이 두부를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간장 종지와 쪽파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연이 말하고는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도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부를 집어 올려 간장에 살짝 찍었죠.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한도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30년 전 미선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한도진의 머릿속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어느 봄날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미선이 도시락을 싸왔었죠. 도진 씨, 이거 우리 집 두부예요. 아버지가 만드신 거거든요.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한도진이 한 입 먹고 감탄했었죠.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부드러운 두부는 처음이에요.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법은 정성이에요.
정성. 지금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맛이 똑같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콩의 고소한 맛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도진은 두 번째 입을 떴습니다. 세 번째도 떴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한도진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도진은 접시를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어요. 어머니요. 한도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시던 방법. 그대로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레시피가 기록되어 있나요? 한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왔죠. 이게 어머니 노트예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미선의 두부 비법이라고 볼펜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을 직접 보게 되다니요. 손이 떨려서 공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펼쳐봐도 될까요? 한도진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도진은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물 온도는 80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의 필체였습니다. 한도진은 그 글씨를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편지에서 봤던 바로 그 글씨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간수는 천천히 부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정성이 제일 중요함이라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공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박미선이요. 왜 그러세요? 서연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을 직접 듣게 되다니요. 혹시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한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통사고로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혼자 크셨나요? 네, 고아원에서 컸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니요. 만약 자신이 책임을 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죠? 3,000원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도진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은 됐어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안 돼요.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한도진은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가게 밖으로 나온 한도진은 골목 모퉁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미선의 맛을 다시 느꼈고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나이와 어머니 이름이 맞다는 것뿐이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진은 매일 아침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평복 차림으로 조용히 두부를 사 먹으며 서연을 관찰했죠. 서연도 이제 한도진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요. 한도진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고
무엇보다 미선의 손맛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한도진이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있었죠. 서연이 청소를 하며 물었습니다. 손님은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한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도진이라고 합니다. 한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그룹 회장이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게 서열 3위의 그 도진그룹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를?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박미선 씨를 알았습니다. 한도진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과장 시절 미선과 사랑에 빠졌던 일, 미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을 선택했던 일, 그리고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던 일까지요.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건가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버지의 딸일지도 모른다고요.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도 맞고 어머니 이름도 맞습니다. 그리고 목덜미 흉터까지.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미선 씨가 편지에 썼었어요. 아기가 뜨거운 물에 데었다고.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만 하셨죠.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요. 한도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열실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묘했습니다. 67세 노인과 30살 여인, 부녀일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었죠. 이름 부르면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들어갔고 한도진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체열은 금방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도진은 매일 가게를 찾았고 서연도 한도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한도진이 두부 만드는 걸 구경하기도 했고 서연이 한도진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한도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미안합니다.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저 양반이 누구야? 채소. 가게 김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아니에요. 언니인 서연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한편 도진그룹 본사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무 최윤아가 한도진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서를 통해 한도진이 매일 중앙시장을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상하네. 회장님이 시장을, 윤아는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윤아는 충격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도진이 이서연이라는 여인과 DNA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었죠. 병원 관계자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30살 고아원 출신, 어머니는 박미선, 윤아는 즉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한도진의 딸이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윤아는 원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진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유나는 한도진 형의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친딸이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막아야 해.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유나는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죠. 검사 결과를 바꿔주십시오.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병원장이 거절했습니다. 2억 드리겠습니다. 유나가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장이 망설였습니다. 2억이면 가족들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을 돈에 판 순간이었죠.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는 부녀관계가 아니라고 나올 것이었습니다. 한도진의 딸이 진짜 딸이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진과 서연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진이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도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한도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한도진도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도진이 물었습니다. 검사는 정확합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고 한도진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도진도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한도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맞는데 흉터도 맞고 나이도 맞고 어머니 이름도 맞는데 DNA만 틀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부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정신은 멍했죠. 김말순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두부를 저었습니다. 하얀 두부물에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언니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요? 무슨 소리야? 말순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나 아직 아빠를 찾을 수 없나 봐요. 서연이 말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고 가리키는데 검사 결과만 아니라고 나온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해. 한도진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한도진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미선의 두부 맛이 입안에 맴돌았죠. 비서에게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응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한도진은 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연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아니라고 해도 미선의 딸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 오늘은 두부가 다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두부가 가득했거든요. 서연 씨,
한도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진을 바라보지 않았죠. 제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있고 싶어요. 한도진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가게를 나왔죠. 하지만 한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서연은 계속 거절했지만 한도진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차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서연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한 모만 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중앙시장은 후텁지근한 열기로 가득했죠.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한도진이 평소처럼 가게를 찾은 날이었죠. 오늘 정말 덥네요.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서연이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한도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두부를 가져다 주었죠. 천천히 드세요. 서연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서연은 참을 수 없이 더웠습니다. 앞치마로 목을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손을 들어 옷깃을 잡아당겼죠. 바람이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 순간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옷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죠. 햇빛이 딱 그 각도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반짝 빛났습니다. 한도진이 물을 마시다가 그 빛을 봤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이 입에서 떨어졌고 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서연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게 한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서연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항상 끼고 다니셨거든요. 한도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직접 산 목걸이였습니다. 혹시 뒤집어 볼 수 있을까요? 한도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왜요?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제발요. 한도진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서연은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한도진에게 건넸죠. 한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죠. 도진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날짜가 있었습니다.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목걸이를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미선의 생일 선물로 산 것이었죠. 당시 월급의 절반을 들여 샀었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직접 각인을 부탁했었고요. 이건 한도진이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준 거예요. 뭐라고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미선 씨에게 준 목걸이예요. 한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각인을 새겼어요. 한도진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죠. 안쪽 포켓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호 필름에 쌓여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내서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목에는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적 봤던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한도진은 사진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미선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진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목걸이와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럼 서연이 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가 틀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한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한도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넘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아, 한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서연도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김말순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두부를 사러 온 참이었죠. 하지만 아내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67살 노인과 30살 여인이 서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말순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서연이 한도진을 가리켰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물을 보고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서연이가 아버지를 찾았대. 30년 만에 재벌 회장이라던데. 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서연을 아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해도 이건 거짓말을 못해.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가 검사를 조작했는지 꼭 밝혀낼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찾았어요. 한도진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한도진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도 한도진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미선네 두부 가게는 그날 하루 종일 문을 닫았습니다. 한도진과 서연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요. 목걸이로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도진은 회사로 복귀했고 서연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매일 저녁 한도진이 가게를 찾았고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도진이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도진이 책상을 움켜잡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한도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도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비서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빨리 오세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도진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아버지, 서연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인데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죠. 강경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서연이 즉시 말했습니다. 재간을 드릴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시니 적합성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검사해 주세요.
서연은 급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 없었거든요.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검사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김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말순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막 찾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불렀죠.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NA 검사도 함께 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99.99%입니다. 확실한 친자관계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죠. 역시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았어. 말순이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준비해야지.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들어갔죠. 아버지,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한도진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DNA 일치합니다. 저 정말 아버지 딸 맞아요.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리고요. 서연이 한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간을 드릴게요. 안 돼. 한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 젊잖아.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잃을 순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도진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거든요. 고맙다. 한도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한도진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누가 검사를 조작했는지 알아야 해. 한도진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조사에 비서가 움직였고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윤아가 병원장에게 2억을 주고 결과를 바꿨다는 사실이었죠. 한도진은 윤아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윤아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어? 한도진이 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기운도 없었죠. 상속이 두려웠습니다. 윤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자식이 없으시니 제가 후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딸을 없애려 했어. 한도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도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원망할 기운도 없어. 회장님, 나가서 자수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아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서연을 보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서연아, 힘내. 우리가 기도할게. 김말순이 상인들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도진 병실 옆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한도진은 잠에서 깨어 딸을 바라봤죠. 편안하게 자는 얼굴이 미선을 닮았습니다. 손을 뻗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아, 한도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잘 키웠어. 이렇게 훌륭하게. 고마워.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죠. 서연이 먼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 곧 봐요. 서연이 손을 흔들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진도 이어서 들어갔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시장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서연이 잘 되게 해주세요. 김말수는 염주를 돌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서연의 수술실과 한도진의 수술실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8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싸왔고 누군가는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죠. 모두 수술실만 바라봤습니다. 5시간째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서연이 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죠. 상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도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서연이가, 회장님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상인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말수는 주저앉아 울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을 향해 계속 인사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거든요. 회복실로 이동한 서연과 한도진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부녀가 함께 수술을 받다니 정말 대단해. 모두들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첫마디가 아버지였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무사하세요.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1시간 후 한도진도 깨어났습니다. 서연이는 첫마디가 딸이었습니다. 무사합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도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도진과 서연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죠.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부녀 환영합니다. 큰 글씨로 쓰여 있었죠. 김말순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서연이 눈물을 글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한도진은 상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도진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죠. 한도진이 단상에 섰고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도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딸 이서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30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도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버렸고 태어날 딸을 외면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셨죠. 서연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30년을 혼자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새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미선푸드라는 간판이 달렸죠. 준공식 날 한도진과 서연이 함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깨끗한 현대식 공장이었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 겁니다. 서연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조 가게는 그대로 뒀습니다. 중앙시장 미선네 두 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리모델링을 했지만 분위기는 유지했습니다.
새 간판에는 미선내 두부 마이너스 원조라고 적혔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3번은 직접 가게에 나와 두부를 만들었죠. 가을이 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3층짜리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선 두부문화관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죠. 1층은 체험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두부 만들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2층은 전시실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젊은 박미선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벽에는 미선의 생애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벽에는 레시피 노트가 전시되어 있었죠. 유리관 속 원본이었고 페이지마다 확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옆에는 30년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한도진과 미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강남고아원을 찾았죠. 20명의 아이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 언니예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25년 전에 저도 여기서 살았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5살 때부터 23살까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니도 부모님이?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도 찾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서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콩을 씻고 갈고 간수를 넣는 모든 과정을요.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서연이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죠. 아이들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완성된 하얀 두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우리가 만들었어. 다 함께 두부를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의 겨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한도진과 서연은 함께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공원 묘지였습니다. 박미선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두 사람은 손에 하얀 두부 한 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한도진이 먼저 치웠습니다. 묘비가 드러났죠. 거기에는 사로운 글씨가 추화되어 있었습니다. 고 안미선 사랑하는 딸 이서연 그리고 영원한 연인 한도진.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였습니다. 서연이 두부를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만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한도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늦어서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 너를 닮아 착하고 강해. 두 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섰죠. 가자 한도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모습은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